love story with a guy who literally stalks her. Yeah. Weird, weird. 개봉 전부터 철없는 주연 배우의 발언 때문에 말이 많았던 영화가 몇 개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대로 말하자면 마블의 캡틴 마블도 있고 Is that a request? Do you think I should? 인어공주도 Tell the bitch 있죠. whoever she is. When I catch her, I'ma beat her ass. 이번 백설공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작이 기괴하다는 발언 덕분에 개봉 전부터 욕도 많이 먹고 저같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나 관심을 기울이며 이 영화가 개봉하기를 기다려왔죠. 그런데 저는 사실 마음을 먹긴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지 않기로 말이죠. 제가 인어공주 실사화 영화를 통해 한번 크게 대해본 적이 있는데 이번 역시 개봉 전부터 비슷한 기조를 보였고 다시 또 영화값을 날릴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는 정말 극장에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영화 유튜버란 자고로 똥인지 된장인지 먼저 먹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약속 시간도 붕 떴겠다 겸사겸사 보고 왔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난 이후 어쩌면 이 영화가 기획부터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너무나 크게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으나 이런 설정과 스토리를 잘 살릴 수 있는 감독과 배우가 과연 있을까? 라는 생각까지 드는 수준이었어요. Find Snow White. 오늘은 이 영화가 절대 성공적인 실사화 영화가 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영상에도 영화 백설공주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시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보지 마세요. 원작 백설공주는 그 시절 얼빠 작가가 만든 동화입니다. 거기 나오는 여왕도 얼빠라 이쁘고 착하기까지 한 백설공주를 질투하고 난쟁이들도 얼빠라 위험에 빠진 백설공주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왕자도 결국 얼빠라서 첫눈에 반해 백설공주를 살려주죠. 왕자는 심지어 말도 한번 안 걸어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백설공주의 착한 마음씨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백설공주를 향한 행동의 대부분은 착한 심성보다는 아름다운 외모를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걸 부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 백설공주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스토리가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이 동화가 아니었다면 꽤 좋은 작품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영화는 109분의 러닝타임 내내 외모는 중요하지 않고 마음이 예쁜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외모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둘 중 어느 하나를 중요하지 않다고 깎아내린다는 뉘앙스를 영화 내내 풍긴다는 거죠. 이게 저는 참 잘못된 방식이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는 내내 들었는데요. 인간이 아름다움에 끌리는 것은 정말 본능적인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부정하고 외면이 아닌 내면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설득력을 만들어내기 정말 어려운 길을 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의아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울과 여왕이 대화를 하는 장면인데요. 원작을 알고 있는 분들은 단순히 백설공주의 외모에 시기질투하며 거울에게 누가 가장 아름답냐고 묻는 마녀의 장면을 상상하지만 이번 영화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누가 아름답냐는 같은 질문에 거울이 외모로 치면 여왕님이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은 백설공주를 따라올 수 없다는 동문서답을 수도 없이 반복하죠. 그리고 이런 거울의 답변도 웃기지만 이걸 듣고 분개하는 여왕의 모습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마음씨 좋다는 것을 질투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영화는 굳세어라 계속해서 내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고 반대로 백설공주의 외모에 대한 언급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주변 인물들로부터 사랑받는 이유는 그저 친절함 하나로 한정지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저는 이 영화가 현실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고 결국은 대중들에게 큰 공감을 얻어낼 수 없는 영화가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같이 SNS가 발달한 세상에서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가 더 큰 매력이라고 느끼는 것은 안타깝지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외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외적인 아름다움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까지 강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둘은 현실에서 대립되는 가치가 아닌 독립적인 가치인데 영화는 내내 이 둘이 절대 공존할 수 없는 가치라 여기며 관객들에게 이해하기 힘든 생각을 주입하는데 저는 이런 주제의식 자체가 잘못되어 이 영화를 몰입하는데 큰 방해 요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Just ignore it. 이 영화의 또 다른 문제점은 메시지가 달라진 것과는 다르게 전체적인 이야기의 틀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동화 백설공주를 다시 보면 모든 스토리의 개연성은 백설공주의 아름다운 외모입니다.
백설공주가 위기에 계속 빠지는 이유도 외모 때문이고, 처음 숲속으로 백설공주를 놓아준 병사든, 거기서 도움을 준 일곱 난쟁이든, 공주를 살려준 왕자든 오로지 외모 때문에 이 여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실사 영화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원작의 스토리라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처음 숲속에서 병사가 백설공주를 풀어준 이유는 그녀를 죽이기 직전에 건네준 사과에 감동을 받아서인데, 이게 참 납득이 가지가 않습니다. 돌아가면 죽거나 감옥에 들어가기가 뻔한데 착한 마음씨 하나로 백설공주를 살려준다? 아이들의 시선은 모르겠지만 이걸 본 어른인 저는 잘 납득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화는 이런 식으로 매번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방식을 외적인 아름다움에서 내적인 아름다움으로 탈바꿈합니다. 동화 같은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엄청난 문제가 또 다른 곳에도 존재합니다. 백설공주의 착한 마음씨와는 별개로 백설공주가 겪은 모든 고통과 시련들이 별것도 아닌 것 마냥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해결된다는 거죠. 백설공주가 큰 힘을 들여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를 않습니다. 처음 남자 주인공이 여왕에게 잡혔을 때를 보면 이 남자를 백설공주가 여왕 몰래 풀어줄 때 정말 말 그대로 성 대문에 묶어놨는데 성 안에 있던 어떤 군인도 이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보낸 군대들을 무찌를 때도 군대를 교란하기 위해 무언가를 하긴 하는데 이것도 숲속의 동물들이 다 도와주죠. 여기서 백설공주가 한 것은 나 여기 있다 하고 외치는 것밖에는 없었죠. 그렇게 이목을 이끌고 나서 상황을 해결한 건 동물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여왕이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병사에게 명령할 때도 백설공주는 너무나 쉬운 방식으로 일을 해결하죠. 아저씨는 옛날에 와이프랑 같이 행복하게 농사 지었잖아요. 삼촌은 빵 만들고 그럴 때 좋지 않았어요? 돌아갑시다. 그때로. 이렇게 말하니까 그 모든 병사들이 나는 백설공주 안 죽인다며 무기들을 다 내려놓는데, 이야. 아니, 여기 여왕도 웃긴 게 온갖 마법은 다 부릴 줄 알면서 이 시점에 한다는 게 거울에게 달려가 세상에서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 또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백설공주라고 거울이 다시 이야기하니까 아주 그냥 빡이 쳐서 거울을 부숴버리고 깨진 거울 파편과 함께 몸이 굳어 죽어버리죠. 이야기가 진짜 산으로 가버립니다. 아니, 수능적이고 소극적인 옛날 백설공주가 마음에 들지 않아 재해석했는데 수능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변하기만 한 거면 재해석에 성공한 건가요? 변한 태도가 있다면 여기에 맞춰 사건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갈등과 위기를 만들어 이걸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더군다나 능동적인 캐릭터라면 스스로 극복하는 모습도 충분히 보여줘야겠죠. 하지만 영화는 그저 우연히 모든 사건들이 해결되는 운이 좋은 백설공주만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게 또 메시지를 떠나 영화를 지루하게까지 만드니 영화를 보는 내내 참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뮤지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극중 뮤지컬 장면에서 나온 모든 노래들이 좋았던 건 있었습니다. 찾아보니까 위대한 쇼맨과 알라딘의 음악을 담당하셨던 분들이었더라고요. 그리고 논란이 있었던 난쟁이 역할에 CG로 구현된 캐릭터들은 저는 나름대로 귀여웠다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 배역들이 맡은 역할이 영화를 좀 억텐으로 만들어 감정적인 이입을 방해할 때가 간혹 있었다는 단점이 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방금까지 말씀드린 점을 제외하고 이 영화는 모든 면에서 별로였습니다. 주연 배우의 사적인 발언, 개인적으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배우가 연기만 잘하면 되지 라는 생각은 아닙니다. 단지 좋은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의 캐스팅으로 인해 평가절하되는 상황이 오지는 않았으면 싶은 거죠. 하지만 이 영화는 반대였습니다. 잘못된 주제의식과 납득하지 못할 스토리텔링, 까야 하는 게 있다면 이런 걸로 욕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의 태도는 그저 빙산의 일각일 뿐이었죠. Yeah, Disney magic. 최근 들어 성공한 실사 영화를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티치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5월에 개봉하는 스티치 실사화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텍이었습니다.